자, 우리 앞선 영상에서 리스트라는 항목을 배웠었죠. 리스트라는 것은 연관된 데이터들의 묶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즉 변수들의 집합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리켰었어요. 자, 이런 리스트는 사실 반복문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 변수를 반복문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저 하나의 값만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리스트를 반복문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다수의 값을 저장하고 또 저장되어진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스트와 반복문을 같이 이용을 하는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가정하기를 인구조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인구조사원이 각 건물마다 방문을 해서 그 건물의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집계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저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만 저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따로 저장을 해주면서 더불어서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문제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A빌라라는 4층짜리 빌라 하나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물론 이 부분들의 각 부분들을 함수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반복문과 리스트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당장은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변수와 달리 리스트는 하나의 참조값을 갖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함수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단순 변수와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의사 코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보는 연습들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자, 더불어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A빌라는 한 층에 한 세대씩만 거주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인구조사원은 1층의 세대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mpeople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 mpeople2에, 3층의 거주 인원수는 mpeople3에, 4층의 거주 인원수는 mpeople4라는 변수에 각각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mpeople1부터 mpeople4까지의 총 합을 구해서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한 총 거주 인원수를 출력해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 코드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았어요. 변수 선언을 하고 입력된 값은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죠. 자, 그리고 mpeople1부터 4까지의 변수의 내용들을 모두 누적합 구해가지고서 출력하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만 지금처럼 4층짜리 건물이고 4개 정도의 변수들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4개 정도의 변수에 입력받아서 연산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세대에 대해서 이런 처리들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편하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으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만 현재 가만히 살펴봤더니 한 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는 행위가 4번 반복되고 있죠. 자, 4번 반복되어진다라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도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for 반복문을 통해서 4번의 입력문을 호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또 현재 몇 층에 대한 입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프롬프트 메시지를 변화시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입력된 값을 개별적인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변수 이름을 어떤 연산식을 이용해서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의 for 반복문 안에서 mp4.1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으면 그 변수에 대해서 4번 입력받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연산을 할 때나 혹은 각 층의 거주 인원수들을 따로 판별을 해서 출력하고자 했을 때 더 이상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올바르게 갖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봤어요. mp4이라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리스트로 만들었고 4층짜리다 라고 해서 4개의 초기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mp4 0번부터 3번까지 4개의 저장 공간에다가 여기 0번부터 3번까지 요 4개의 저장 공간에다가 현재 각 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해 주었어요. 자, 그 후 현재 mp4 0번부터 3번까지의 총 합을 구해서 토탈에다 집어넣어 주었죠. 자,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좀 간단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앞서서는 그냥 단순한 변수 이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리스트라는 것도 구성을 했고 또 리스트를 이용한 각각의 요소들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리스트의 인덱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특히 리스트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그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을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현재 mp4 0번, 1번, 2번 해서 mp4이라는 리스트에 특정 번째 요소에다가 값들을 입력받는 일들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mp4 0번부터 3번까지의 데이터들을 더하는 행위들이 덧셈 연산은 기본적으로 이항 연산자이다 보니까 2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서 더하잖아요. 그래서 2개의 항목씩 더하는 연산들이 역시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반복문으로 옮겨가는 처리들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mp4이라는 리스트를 만들면서 굳이 0의 값을 집어넣은 것은 리스트의 인덱싱을 이용해서 그 값을 새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이퀄 연산자를 통해서 리스트의 특정 인덱스 번째에다가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리스트에 반드시 그 값이 존재해야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층짜리니까 4개의 빈 요소를 갖고 있는 아직 몇 명이 입력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0의 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두어주었습니다. 앞선 강의 자료에서는 치환 연산자 %를 이용을 했고 이 예제에서는 f스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총 거주 인원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봤어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익혀둡시다. 자, 먼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1층의 거주 인원이 몇 명이냐? 4명이다. 2층은 3명, 3층은 2명, 4층은 1명이다 라고 하면 전체 거주 인원 수는 10명이다 라는 것이 잘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장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3빌딩이나 혹은 제2롯데월드타워 같이 큰 건물 내의 각 층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수들을 집계한다 이런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십 개의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문장들을 수십 개씩 작성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국에서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 대한 총 성적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처리하는 비슷한 문장들을 작성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 대신에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for I in range 하기를, 자, 0부터 4번 전까지 반복해라 라고 하면 4번 반복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좀 더 간단하게는 그냥 range 4라고 한다면 역시 0부터 3까지 4번 반복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4번 반복하면서 무슨 일을 해줘야 하는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입력받은 내용을 mp4 0이라는 요소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4번 수행하게 되는 거죠. 모든 입력 시의 프롬프트 메시지는 1층이라고 나오고, 또 그때 입력한 값은 모조리 다 mp4의 0번 요소, 이 첫 번째 요소에만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값만 mp4 0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입력한 각각의 값들은 i번째 요소, 가만히 봤더니 리스트라는 것이 제일 앞에 요소에 대한 인덱스 값이 0번이더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부분을 i번 요소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range 함수를 통해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4개의 숫자들이 만들어지면서 반복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리스트의 서로 다른 요소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층도 항상 1층이 아니라 역시 F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보면 i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출력할 층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i가 0일 때는 1층, i가 3일 때는 4층이라고 제대로 출력이 되어질 것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 다시 4, 3, 2, 1이라고 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아까 처음 작성했던 코드에 비해서는 입력한 부분들이 2줄로 간단해졌어요. 아까는 4줄짜리 부분이었는데 2줄로 간단해졌고, 이게 단지 4줄에서 2줄로 줄은 것이 아니라 몇 층짜리가 됐던 간에 나는 이제 반복할 횟수만 바뀌어주게 되어지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 처리를 반복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럼 좀 더 확장성 있는 코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한계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층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10번 반복하는 것은 금방 처리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연산하는 행위들은 나열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의 수정은 사실 어떻게 되어질 거냐면 이런 형태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0번과 1번 요소를 더해주고, 그 더한 값에다가 2번을 누적합 구하고, 그 값에다가 3번을 누적합 구하고,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범위를 넓게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문에서 첫 번째 구문만 나머지 부분과 좀 다른 형태가 되어지니까 첫 번째 형태도 나머지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보면 될까?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는 2번 반복했던 구문이 3번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누적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total이라는 변수가 0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항목조차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의 i번째 요소의 값을 합하는 행위를 4번 반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제는 현재 반복 횟수가 바뀌어짐에 따라 입력한 횟수도 자동으로 확장이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누적 합구하는 일도 자동으로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확장성 있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보면 아마도 이 리스트의 선언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은 4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4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를 준비해 두고 각 요소의 값을 이 값으로 대체해라 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다른 층으로 변경되어지게 되면 이 반복 횟수를 내가 4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를 정확히 맞춰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현재 리스트의 i번째 요소의 값을 대체하는 연산이 아니라 추가하는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리스트는 초기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빈 리스트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는 일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즉, 한 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입력받은 거주 인원을 mp4이라는 리스트에 추가해 주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재 입력받은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복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추가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자동으로 확장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간단해질 수 있냐면 이 부분인데 현재 for 반복문에서 보면 요 in 키워드 다음에 꼭 range 함수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자체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range 함수를 통해 리스트에 접근할 인덱스 값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mp4이라는 리스트를 써주고 그러면 리스트의 각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n이라고 바꿔봅시다. 그러면 리스트의 각 요소를 n이라는 변수에 가져오고 그 가져온 변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total이라는 변수의 누적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 영산을 처리할 필요 없이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인지만을 기술을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리스트의 각 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구문을 완성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당장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확장성 있게 나중에 내가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로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를 한 번씩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물론 입력받는 부분이나 누적 합 구하는 부분들을 각각 함수 부분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으로 바꿔 봅시다.